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오늘 한 3시간 넘게 만났다는데 내일 다시 만나자 이것만 지금 합의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답니까? 지금 둘 다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전혀 알려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그 전에 한 말이 있었죠. 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논의할 구석이 남아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예. 아마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완구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어제 이미 차단막을 쳐버렸습니다. 사법체계의 근거를 흔드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이미 차단막을 쳐버렸기 때문에 예. 만약에 두 원내대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했다면 평행선을 달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기존의 그 상설특검의 법에 따르면 특검 추천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죠? 지금 여야에다가 변협, 대법원, 법무부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죠. 법원 같은 법원 행정처장이라든지 법무부 차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추천 권한에 따르면은 야당 쪽보다는 여당 쪽 입맛에 맞는 인사가 특검 후보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린 다음에 이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 권한을 주는 방안. 이 이야기가 이제 타협안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예. 박영선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이것까지는 언급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지 현재는 두 원내대표가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오후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그 진상조사위원회에 추천권 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여야 국회가 4명을 추천하게 돼 있잖아요. 그 특검 네네. 추천위원회에. 그 4명 가운데 3명을 야당 몫이 추천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도 오간 것으로 보도가 되던데요. 현재로서는 어떤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다시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으니까요. 이 자리에서 뭐가 타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두 원내대표가 입을 열어야 어떤 게 그러면 테이블에 올라간 건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46명이 성명을 내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하라 지도부에 요구했고 네. 지금 이 시간도 의원총회가 진행 중이죠 아직. 3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가 있기 전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협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경과 보고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의 총장이 들어갔는데 경과 보고만 하고 끝날 거라면 이렇게 오래 끌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총장에 상당한 경론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여기서 새정치민주연합에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의원총회에서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완구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추인을 해버리면 예. 국민적 반발에 직면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예. 또 정반대로 추인을 안 해주고 무효화 선언을 하면은 박영선 비대위 체제는 사실상 붕괴가 돼버립니다. 예. 박영선 비대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개파들의 셈법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사실 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 전에 초점은 비대위가 아니라 비대위 이후 치러지게 될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권을 잡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따라서 개파의 수장들이라는 사람들은 비대위원장을 자신 보고 맡으라고 할까 봐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던 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박영선 비대위 체제를 무너지는 것은 또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양쪽에서 지금 아주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좋게 표현해서 거기서 고민이 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이 눈치도 봐야 되고 저 눈치도 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추인하자니 문제가 있고 네. 또 거부하자니 당내가 복잡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특검 추천 이 문제뿐 아니라 청문회 날짜만 지금 박아놓고 증인의 합의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 증인 문제하고 이 특별법하고 또 연동돼 있다 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증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 증인 채택 문제와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그러니까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 최종 단계에서 이거는 사실은 패키지 딜이 안 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증인 채택,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이 안 되면 그걸 명분 삼아서 특별법을 깰 수 있는 마지막 그러니까 창구가 이거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정반대로 특별법에 있어서 특검 추천 권한을 갖는 것으로 만약에 타결이 이루어진다면
증인 채택에 있어서는 일정한 유연성을 또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양보할 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트랙으로 지금 가고는 있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최고위급 단계에서 패키지들로 조정이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 두 개가 같이 평행선으로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 맞물리든지 아니면 파탄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핵심은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그다음 제1부속실장 네네.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그 문제에 대해 해당되는 증인들인데 그렇습니다. 그 지금 새누리당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우는 기관 보고를 통해서 이미 12시간이나 다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지 않았느냐. 네.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고 네. 굳이 김기춘 실장을 그럼 부르려 한다면 뭐 문재인 의원도 부르자. 네. 그럼 또 문재인 의원 부르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부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그 전부터 사실 이제 그렇게 계속 나왔었던 건데요.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여야 모두 지금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초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타결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증인 채택을 둘러싼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세월호 특별법 또 논의 테이블을 그러니까 이렇게 저 건너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묘사를 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특별법 거기가 핵심이죠. 증인 부분보다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정말 점치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열쇠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쥐고 있는 것 같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 한 번의 가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판단이 그래서 세월호 유족의 뜻을 대폭 반영한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냐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예. 어차피 의원총회에서 결정이 나야만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되든지 아니면 다시 확전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국면이 다시 알겠습니다.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꼭 오늘 의원총회라고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양 원내대표가 또 만나기로 일단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죠. 어쩌면 그 원래 계획상은 이제 수요일 13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하기로 합의됐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내일 원내대표 또 만나고 내일 의원총회까지를 봐야 할 수도 있겠군요. 근데 이게 좀 자칫하다가 이제 교황 방문이 그 목요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보면 또 이게 이제 혹시 이게 시간을 끌다가 묻어 들어가는 부분으로까지도 이게 이건 최악의 상황 가정인데 이것도 좀 사실은 배제를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당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좁기 때문에 예. 이 점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하루하루가 계속 긴박하게 흘러가는군요. 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